네, 저는 3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미팅, 온라인 강의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미 사업이란 미팅이란 직접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며 사업을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생전 보도 듣도 못하던 코로나라는 게 다가와서 미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뭐 못하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기치를 발휘한 게 온라인으로 미팅을 시작을 했었죠.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어떻게 강의를 해? 화면을 보고 어떻게 미팅을 해? 근데 해야 되니 어쩝니까? 또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여를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규제가 풀렸어요. 다시 이제 오프라인 미팅으로 진행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강의할 게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하게 되는데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참 사람이 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NBM 시간입니다. Thinking Big Group의 핵심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NBM이란 Nuts and Bolts Mentorship이란 말이죠. Nuts and Bolts, 나와서 앞나사 순나사를 뜻합니다. 그 뜻까지 설명할 시간 없고 멘토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메이 사업은 결국은 회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물건이 유통돼야 돼요. 그러면은 물건이 유통되는 방법, 회원이 늘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강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일즈 회사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멘토십, 멘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싱킹기의 리더들이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제품을 많이 리테일을 하는 거, 많은 사람 빨리 후원하는 거, 그래서 빨리 6명 쫙 찾는 거,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제가 이 사업을 해오다 보니 물건 팔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건 파는 실력만 가지고 사업이 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실력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마 사업의 핵심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많이 모으면 되나? 끌어오면 되나?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하고 선진화된 아메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마인드라는 거, 마인드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인드가 잡혀있을 때 비즈니스가 커져나가더라라는 핵심을 찾은 겁니다. 그 내용을 농축해서 우리가 NBM이라는 걸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제품을 파는 거, 후원하는 거 뿐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마인드 관리.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물을 많이 담고 싶어도 내 그릇이 작으면 못 담더라는 거예요. 언젠간 비가 옵니다. 근데 내가 미리 그릇을 받을 그릇을 크게 준비를 해놓으면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전에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종지깃박이 못 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롱런하는 비즈니스,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야겠다.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게 NBS고 NBM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요, 암에 대한 Q&A, Question and Answer. 다시 말하면 암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암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암의 사업 시작하면서 정말 저게 맞나?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수도 없이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1시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암에 대한 의문점 모두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만 정리해서 그런 거에 대한 해답만 찾아도 훨씬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암에 대한 Q&A, 질문과 답변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암의 사업은요, 대화를 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대화를 해서 상대편과 소통을 해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저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학도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재주가 없어요. 제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난 말재주가 없어. 어떤 문제, 정답 그러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암에는 대화를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워낙 대화에 대한 자질들이 없다 보니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암해답을 해나가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중요한 몇 가지 기법만 좀 간단히 하는 게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화를 해나간다라는 얘기는 상대편과 내가 소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할지
답변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당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TV 토크쇼 같은 데 보면은 그들 대부분이 답변을 준비를 하고 와요. 미리 질문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갈 테니 당신은 거기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해와라 해서 답변에 대해 준비를 해나가죠. 근데 예비고되지 않은 질문을 하면 당황해요. 그리고 어두도하다고 제대로 설명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편의 질문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하나예요. 미팅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미팅에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김기범이 경험했던 모든 걸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하려면요, 성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직접. 그래서 미리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걸 배우면은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기범의 경험을 배우려면 미팅에 나와야 돼요. 미팅에 나와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저렇게 날 배워야 된다. 여러분이 아미사번 미팅의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대편과 대화를 해나갈 때 여러분이 너무 다 안다고 잘난 척 떠들면 안 돼요. 아미사번 감정 비즈니스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의 마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여러분 잘난 척 떠드는 방식은 안 된다. 세 번째, 혹시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아내가 너무 멋지고 너무 자랑스러운데 이 아내를 헐뜯고 욕하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내 사비가 뭐고 논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편을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박살내려고 아내 사업을 전달해 나가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논쟁으로 말싸움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져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메를 상대편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집 부를 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 말이 맞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좀 더 공부해볼게. 당신 말 그럴듯해. 라고 하고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편을 이기면 사업이 끝나요. 우리는 상대편에게 내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암의 답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의 답의 최고의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편으로 하여금 궁금증 갖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궁금증이 들어갔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잘하는 게 사실은 암의 답 못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못하는 거예요. 왜? 상대편 질문할 거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얻어도 하면서 덜 떨어지게 얘기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좋아요. 실제입니다. 상대편이 도대체 궁금해서 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질문하고 물어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만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지 말고 오히려 반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상대편이 궁금해 죽겠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암의 답은 호기심 싸움이다. 궁금증 싸움이다. 상대편에게 궁금증만 들어가면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궁금증 갖게 하려면 설명을 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면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못하시는 분들 암의 답의 적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편의 감정이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상대편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야 너는 말싸움 하다가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더니 이것도 못 알아듣냐?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그 사람 내 파트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감정 상하게 상대편이 이겨서 승승장구하고 돌아가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암의답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빛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자신있지? 그 느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눈꼬리를 내리고 자신 없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암에 대한 관심을 잃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혹시 내가 말을 잘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신념이 든든하면 상대편이 도대체 제가 뭘 가지고 저래?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이건 여러분에게 상대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의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확신이 상대편을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의문점을 푸는 게 먼저입니다. 혹시 내가 말을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당당해져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스스로가 의문점이 많아. 궁금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그럼 눈빛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답변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혼동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다단계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단계란 이런 겁니다. 다단계란 단계가 많아질수록 중간 마진이 많아져서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걸 다단계라고 불러요. 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종 소비자는 더 자꾸 비싸지는 거, 이걸 다단계라고 불러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 다단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를 뿐입니다. 어떤 다단계가 있죠? 지금 유통되는 모든 물류가 다단계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뭐 물건 사고 어디 가서 뭐 사고 다단계입니다. 이거 뭐냐면 공장에서 총판으로 가죠. 도매상으로 가죠. 슈퍼로 갑니다. 우리는 슈퍼에서 물건을 사죠. 이게 다단계예요. 왜 다단계인지 아세요? 공장에서 400원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400원짜리가 총판에 갈 때 600원 넘어가요. 도매상 갈 때 800원은 넘어가죠. 슈퍼 갈 때 1000원은 넘어가요. 그래서 소비한테는 1300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다단계예요. 여러분이 슈퍼에서 물건 사는 그게 다단계예요. 왜? 단계가 많아지면서 자꾸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수박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쯤은 한 통당 3,000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서 서울에 오면 얼마가 되죠? 3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다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단계가 많아질수록 자꾸 값이 올라가는 게 다단계입니다. 그런데 아메는 직거래 마케팅이라는 거, 직거래 마케팅입니다. 왜냐면 아메는 공장에서 1,000원에 났어요. 근데 이 1,000원에 단계 많아져도 소비자는 1,000원에 사는 겁니다. 맞아 틀려? 여러분이 전 트리플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물건값이나 제가 사는 물건값이 똑같아요. 저로부터 100단계 밑에 1000단계 밑에 있는 사람도 제가 사는 물건값과 똑같아요. 다단계가 아닌 거예요. 직거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다단계에 대한 개념 잘 아셔야 돼요. 다단계란 단계가 많아질수록 값이 자꾸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게 되는 것. 이걸 다단계라고 한다. 아메이 사업은 다단계가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 야 그거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인정합니다. 맞아요. 아메이 사람 끌어들이는 사람 맞아요. 그거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 끌어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일도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 사람을 잘 끌어모으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오히려 국가에서는 야 니네 좀 더 사람 많이 끌어모아. 신입사원 더 많이 모아. 3,000명 아니야, 5,000명 아니야, 10,000명 더 많이 끌어모아. 그리고 우리는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현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LG에 들어가고 싶어요. 야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단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 사람 많이 끌어모아요? 안 끌어모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해라 라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죠? 우리 교회로 사람 끌어와. 표현이 좀 험악하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끌어모아줘야 부흥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에 사람이 많이 모아야 커지는 거예요. 사찰에 신도들이 많아져야 부흥하는 사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메 역시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되죠. 그래서 잘 끌어모으려고 시험 보잖아요. 요즘은 대학교 숫자가 학생들 숫자보다 많아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학교가 많아요. 왜? 끌어모으지 못하니까. 학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끌려온 사람들이,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할게요.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불법 상술이에요. 근데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 안 보면 정법 상술이에요. 암에 끌려와서 손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이익만 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 먼저 정확하게 가져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는 득을 봐. 여러분, 만약에 암의 피해자가 있다면, 많다면 벌써 검찰, 경찰, 국회에서 난리 났어요. 옛날에 그 피라미드 대표적인 그 주수도 뭐 있었죠? 한 1, 2년만 난리 나잖아요. 왜? 피해자가 나오니까. 피해자들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 국가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30년 동안 만약에 아미가 잘못된 거라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아미가 조용하죠? 한국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했는데 미국에서 70년 넘게 영업을 했어요. 미국은요, 범법 행각이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농담처럼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끊어지네요.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송해서 이기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뭔가 퇴직거리 잘 잡아서 소송 하나 이기면 떼부자가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틈을 빚으려고 애를 쓰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메는 잘 진행되고 있죠. 이거 뭐냐면 아메든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메는 우리 편이죠. 아메 회사 우리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범법 행위를 하면요. 아메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조금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는 아메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왜? 아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비즈니스라서 냉정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가 법 테두리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건 지켜주지 못해요. 왜냐면 아메는 법을 지키는 회사니까. 여러분이 아메를 보셔서 알겠지만 아메 너무 멋진 비즈니스죠. 처음에 여러분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공부해보니 알아보니 너무 좋은 비즈니스잖아. 너무 좋은 회사잖아. 너무 좋은 제품이잖아.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좋은 마케팅인데 왜 사회에서 아메 이미지가 썩 좋은 편이 아닐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1990년대 초에 한국에 피라미드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갔어요. 대표적인 자석류라는 거예요. 자석류가 뭡니까? 야, 지구 자체가 자석이다. 그래서 몸의 순환이 지구에 적응하게 돼 있다. 근데 당신에게 병이 난 이유가 뭐냐? 몸의 순환이 안 된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건 자석류인데 자석으로 기가 통하게 만들어준다. 하나 300만 원이야. 사. 그리고 네가 이거 300만 원 샀을 때 너한테 판매권을 줄게. 하나 한 명 소개해 줄 때마다 50만 원씩 줄게. 이게 다 피라미드예요.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91년 5월 달에 한국에 아메가 상륙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한번 쏙 쓸고 지나간 뒤에 아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하면 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메가 들어오니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똑같은 거네. 저는 아메리카를 보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건 피라미드도 아니고 피라미드네라고 했어요. 피라미드. 왜냐면 피라미드는 500만 원, 7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면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다가 아니고 피라미드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같은 아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 아메가 들어오니 그 많은 피라미드를 하던 사람들이 아메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보가 빠르니까. 근데 그 아메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아메가 들어온 걸 보면서 아메에 뛰어드는 거예요. 누가? 피라미드 하던 사람들이, 다단계 하던 사람들이. 근데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그 사람들이 아메의 답을 어떤 방식으로 했겠죠? 피라미드 방식으로 한 거야. 자기들 하던 방식으로. 예를 들면 모든 일가 친척들한테 쫙 연통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 와서 축하를 좀 해줘. 그러면은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데 가서 축하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강의실에 몰려가. 그러면 문을 딱 잠 거야. 그리고 강의해. 그 다음에 물건 30만 원씩 50만 원짜리 바리바 싸서 짊어져. 그리고 입금해줘. 이 방식으로 했어. 이 방식.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넌더리가 난 거야. 초기 아메 사업을 한 사람들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매스컴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제일 컸죠. 이거 뭐냐면 매스컴은 광고를 먹고 살아요. 아메는 광고해야 안 해요? 광고 누가 줘? 우리가 해. 그러니까 매스컴이 아메를 보고 뜯어갈 게 없는 거야. 야, 니네 남들은 3% 연간 3% 성장도 못하는데 니는 10% 50% 성장 안 해? 어디 기업 커가네? 야, 나 광고 좀 따게. 광고 좀 줘. 아메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광고 안 해. 기자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뭘 뜯어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메하고 아메 경쟁사하고 매스컴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아메, 매스컴, 경쟁사. 자, 여기에서 아메 경쟁회사 있겠죠. 아메하고 아메 경쟁사하고 친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면 아메하고 매스컴 친분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왜? 아메는 매스컴한테 줄 게 없어. 광고 안 해. 그러니까 매스컴이 아메 째려보고 경쟁사가 아메 째려봐요. 그런데 매스컴하고 경쟁사는 친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경쟁사가 야, 저 아메 저 이상한 회사야. 우리 회사는 시작을 만들어서 광고를 이렇게 때려도 안 팔려나가는데 쟤는 광고도 안 하면서 시작하고 판매 1위로 하네? 어떻게 좀 해봐. 매스컴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분 안 좋죠. 왜?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메에서 안 좋은 기사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 파트너가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더블 다이아몬드 최양진 사장님이거든요. 최연소 편집장까지 갔던 언론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아메에서 아메 피라미드라고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이 아메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있던 기사들 모아서 정리해서 피라미드 기사 썼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멘이 그때 작았기 때문에 이리도 저리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다. 이래서 그 영향력이 저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뭐라고 생각을 해? 아멘은 다단계다 피라미드는 나쁜 거다. 우리나라 국가 손해 끼친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매스컴 사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금붕어 사건이라고 있어요. 1993년 7월 달에 MBC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때는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하기 직전이었었어요. 저도 이 뉴스를 봤어요. 그 당시에는 9시 뉴스가 가장 큰 뉴스였어요. 9시 뉴스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요. 그래서 9시 뉴스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어떤 모 대학교 교수님이 나옵니다. 한간에 환경보호세제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제 기술 좋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비커 3개를 갖다 놔요. 비커 3개를. 그리고 물을 채워요. 그리고 금붕어 한 마리를 넣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세제 한 컵, 일본 세제 한 컵, 미국 세제 한 컵을 넣었어요. 그리고 금붕어가 죽나 안 죽나 봅시다라고 한 거예요. 자, 미국 세제, 아메 세제죠. 독성이 없다고 하죠.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메 세제에 들어간 금붕어가 제일 오래 살아야 되죠. 근데 한국 세제 한 컵, 일본 세제 한 컵, 미국 세제 한 컵을 넣었어요. 실제로 제일 먼저 죽은 금붕어가 어떤 금붕어일까요? 몇 번? 3번. 미국 세제, 아메 세제에 들어간 금붕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실제로. 9시 뉴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일본 세제, 그 다음에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던 금붕어가 한국 세제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 세제 기술력 세계적입니다 하고 딱 끝났어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그때 집에서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는데 뭐라고 앉아서요? 저는 나쁜 미국 놈들 그랬어요. 사기치는 미국 놈들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아메리카 뛰어들고 보니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왜 미국 세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하이타입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농축 세제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아메 세제는 고농축 세제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일반 세제보다 10배, 20배 진한 거예요. 그러면 자, 저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실험의 기본 개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미국 놈들 나쁜 놈들 그랬다니까요. 자, 실험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비커를 놓고 물을 넣고 물에 세제 농도를 맞춘다. 똑같은 농도를 맞추고 금붕어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게 실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 세제 농축도 안 된 거 집어넣고 일본 세제 반 농축된 거, 미국 세제 가장 농축된 거 한 컵씩 집어넣었어요. 아무리 아메 세제가 좋은 세제여도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금붕어가 이겨내겠어요? 10배나. 더더군다나 한국 세제는 용해도가 좋지 않아요. 용해도란 물에 녹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붕어가 꼬리를 쳤다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 금붕어가 죽을 리가 있겠어요? 이게 9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세제 사지 마세요.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이런 거짓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9대1간지 1년 기사에 암에 대한 나쁜 얘기가 왕창 나왔어요.
9대 일간지. 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9대 일간지에 동시에 일명기사 나오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안 된대.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9대 일간지 일명기사 동시에 아멘 비람들 나쁜 거다 왕창 나와. 너무 놀랬죠 우리가. 30년 전에는 이런 일 비일비재했어.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근데 나중에 M회사야. M회사. M세제 회사입니다. M세제 회사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분이 암에 잡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이 사실을 얘기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 기사 나오기 바로 전날 자기네 회사 사장실에서 9대 일간지 국장들이 모였다가 갔대요. 여러분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감이 나쁘지 않아요? 왜 9대 일간지 신문 국장들이 M회사의 사장실에서 모여서 같이 모였다가 그때 다음날 이 기사가 나올까요? 1994년 4월 달에 한국아메가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메 철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94년 4월에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신문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신문을 보자마자 그때 제가 이제 빵삼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6%막 됐나 막 하자 그 정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메 막 재미를 붙여 시작을 하는데 한국 아메가 철수한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메가 내가 네트워크 잘 만들어 놨는데 홀랑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 나와버린 거야. 당장 제 스폰서인 정학사님께 전화했는데 사장님 한국 아메가 철수한대요. 그 얘기를 들은 정학사님이 당장 또 급해서 김종규 사장님한테 김종규 사장님 신문에 아메가 철수한대요. 라고 보도가 났어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파트너한테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게 돌아온 얘기는 정학 사장님으로부터 돌아온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김종규 사장님이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하래요. 아니 아메가 철수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김종규 사장은 이미 미국에서 수년을 살아오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언론과 기업의 생리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어설픈 일로 하루아침에 철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저는 신문에 나왔대. 신문에 철수한대. 아메 철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이것 때문에 또 재파자들 우르르 또 떨어져 나갔어요.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문성문 씨가 진행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성문 씨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문성문 씨를 안 좋아해요. 문성문 씨가 진행을 한 겁니다. 이때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암의 실체를 파친다라는 어떤 타이틀이 계속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드라마 끝날 때마다 뉴스 끝날 때마다 매달 며칠 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암의 실체를 파친다라는 얘기가 계속 뛰면서 뭐 문에 어떤 노모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내 아들 놀려줘 하는 막 이런 자막이 딴 나가는 거야. 저도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암에서 저따구로 하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저 걱정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드디어 문성근 씨가 진행합니다. 한간에 다단계 피라미드 피해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취재했습니다. 그러면서 S다단계 소개를 하는 겁니다. S. 실명도 얘기 안 하고 S다단계래요. 산흉이에요, 산흉. 피라미드, 자석용. 그러면서 자석용 판매가 되는 거, 학생들 꼬드어드는 거, 등록금 빼가지고 물건 사는 거, 이런 애 쫙 보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다단계 그거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끝나요. 제가 보더라도 그 말이 맞아. 줬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 왜? S다단계니까. 조금 이따 Y다단계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건강보조식품 회사예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이제 뭐 물건을 막 덤떼기 하고 물건 처리하고 막 그다음에 가던 거 교육시키고 막 그런 내용.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암의 실체를 파헤친다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어떤 노모가 설문 두드리면서 내 아들 놀려줘 하면 울고지는 장면이 막 제 계속 나왔다고요. 그런데 Y다단계 얘기했던 거 그게. Y다단계 아들이 갇혀져 있는데 그걸 알고 어머니가 와서 그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 돌려줘. Y다단계. 근데 그걸 왜 암의 실체에 파헤친다는 제목과 같이 내보내냐 말이에요.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한 반이 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한국 암의 주식에서 간판이 쫙 나와요. AP 가보면 암의 마크 같은 거 있죠.
딱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거, 물건 사는 게 딱 촬영됐어요. 그리고 아메이 직원, 과장이었나 직원한테 이제 인터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 다단계의 미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그런 사업입니다. 라고 끝났어. 그게 다야. 그리고 조금 이따 뒤에 다른 다단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야? 아메이 실체를 파신다며. 근데 왜 S 다단계 잔뜩 때려놓고 Y 다단계 잔뜩 때려놓고 아메이 주식에서 간판 나오고 인터뷰는 하고 넘어가고 다른 다단계 때리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 여러분 피라미드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 끝난 거예요. 실제입니다. 누가? 문성근 씨가 진행했어요. 이런 나쁜 뭐 하는 거야 저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 아메이 얘기를 안 하더라. 아메이 내용만 잘라놓고 보면 문제되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소송도 제기 못해. 아메이 내용은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 그런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방송 나가자마자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전화했어요. 야, 너 아메 하는데 그 아메 텔레비전 나왔다. 그거 피라미드 아니냐? 당장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아메 사장님이 실제로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실제 구속됐습니다. 이유는 아메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아메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됐어요. 그냥 구속시켰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협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보냈어요. 아메 70년 역사상 아메 직원 중에 아메 때문에 구속된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아메 직원이란 이유 때문에 구속된 사례가 없어요. 한국에서만 생겼어요. 기가 막힌 얘기. 한국 비누세제 공업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한국 비누세제 공업협회라는 데서 언제부턴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3개월 동안 내내 아메를 때린 거야. 3개월간 신문의 반면을 계속 아메는 피라미드고 나쁜 애다고 한국의 이거 다 미국 가져가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거 3개월 내내 때린 거야. 아니 이 근거 없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저도 한국 비누세제 공업협동조합에 전화를 해봤어요. 안 받아.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한국 비누세제 공업협회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총 4명이네요. 4명이야. 총 4명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3개월 동안 신문에 반면을 내내 아메 때린 거야. 아메가 법정 소송 들어갔어요. 싸웠어요. 아메가 이겼죠 당연히. 그리고 1년 뒤에 한국 비누세제 공업협동조합에서 사과문이 났어요. 손톱만한 사과문. 3개월 동안 신문의 반면을 내내 때리고 1년 뒤에 패소하고 나니까 손톱만한 사과문을 죄송합니다. 근거 없는 게 있어. 이렇게 사람들 누가 그걸 봐요. 자, 이런 이유들이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만드는 환경,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넘어갑니다. 혹 간혹은 그런 얘기 들어요. 야,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밑에서 막 물건 팔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돈 먹고. 여러분, 삼성의 신입사원과 중역의 수입차는 20배가 넘어가요. 20배가 넘어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대형 슈퍼마켓에 직원이 열심히 근무를 해요. 근데 그 대형 슈퍼마켓 사장은 골프 치러 갔어요. 돈을 누가 많이 벌죠? 대형 슈퍼마켓 사장이 벌어요. 그럼 대형 슈퍼마켓 사장은 불로소득입니까? 불로소득일까 이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야. 암의 SP 수입과 다이아몬드 수입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SP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불로소득입니까? 아니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꼭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 텔레비전 들고 다 팔아야만 그게 올바른 근무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수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는 나눠집니다. 노동 수입이 있고 권리 수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올리는 90% 사람들이 노동 수입밖에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노동 수입이 뭡니까? 내가 직접 내 몸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몸에 육체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번다. 이게 노동 수입이잖아요. 이것밖에 몰라요. 다시 말하면 권리 수입이 몰라요. 그러니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수입이 생기는 방법을 찾아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했어요. 권리 수입을 얘기하는 권리 수입을.
자, 이제 암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암의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이 있죠. 암의 사업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내가 설명하겠는데, 암의 사업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어떤 때는 HP까지 하다가 그만뒀대. 플래팅까지 하고 그만뒀대. 어떤 때 가끔 그 이상까지 갔다가 그만뒀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 저도 처음에는요 놀랐어요. 왜냐면 암에는 후퇴가 없는 사업이야. 어떻게 이게 후퇴할 수 있어? 쟤네 앞으로 전진만 한 거지. 하다가 그만둬. 이게 왜 말이 돼? 제가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여러분, 쉽다, 어렵다는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여러분, 가사 도우미, 청소부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사 도우미나 청소부 이런 일들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나 엄마 나 가사 도우미 할래, 청소부 할래, 운전기사 할래 그거 권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싫은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2초 뒤에 3초 뒤에 제발 제가 할게요. 가사 도우미 제가 그 일 할게요. 청소부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가 한번 대주실래요? 제 운전기사가 대주실래요? 그럼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 드릴게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가사 도우미, 청소부, 운전기사 안 좋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월 2천만 원 준다면 당장 하고 싶어지죠. 갑자기 쉬워졌죠. 쉽다 어렵다는 가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가치를 보고 해야 돼. 가치. 아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거라면 500만 원 버는 게 끝이라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면 300만 원, 500만 원은 아내 바깥에서 얼마든지 벌 수 있으니까. 요즘 뭐 퀵 서비스인가? 그 배달 서비스. 그것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어떤 분은 그게 아내보다 더 좋대. 기가 막혀. 이 비 오는 날 때학교 때 그거 하면 그게 더 좋아요? 500만 원 버니까 그 사람 목표 500만 원이니까 그런 거야. 500만 원이면 그게 날 수도 있어요. 회사는 어쨌든 시간만 떼면 돈을 줘요. 월급을 줘요. 시간. 월급쟁이가 그런 거죠. 근데 아멘은 비즈니스예요. 일한 만큼 돈을 줘요. 회사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2배로 열심히 해도 5배 열심히 해도 월급밖에 안 줘요. 근데 아멘은 2배로 하면 2배 이상의 수입을 줘요. 10배라면 10배 이상의 수입을 줘요. 여러분 아멘 성공률 몇 퍼센트 같아요?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멘 성공률 몇 퍼센트요? 100%예요. 아멘 성공률 100%예요. 아니 김규범 사장님 무슨 근거로 암의 성공률 100%라고 얘기했습니까? 암의 성공률은 100%예요. 이거 뭐냐면요. 자 봅시다. 삼성에, 현대, LG에 10명의 유능한 사람이 입사했어요. 10명의 유능한 사람이 입사했어요. 이 10명 전부 다 중역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10명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10명 입사 동기 똑같이 중역 못 돼요. 그런데 암에는요. 10명이 암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10명이 다 다이아몬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명 다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암의 사업은 외부적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적 제약 조건.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만한 외부적 제약 조건. 야, 중요한 건 2명밖에 안 뽑아서 니네들 안 돼. 이런 조항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직장도 암의 사업도 둘 다 열심히 한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죠. 암의 사업은요. 성공률 100%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적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암의 사업 처음 시작을 했죠. 제 스폰서 정확사님은 SPGP 플랫폼 막 올라가요. 저는 빵삼빵삼빵빵삼이었어요. 제 별명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제 스폰서 정확사람이 지어줬어요. 빵삼빵삼빵빵삼.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정확사람이 3번째 레고예요. 3번째 레고. 사이즈면에서 시작은 초창기 이제 제일 거의 먼저 시작하는데 어쨌든 제가 3번째 레고예요. 그래서 1번 레고 SP, 2번 레고 SP, 3번 레고 빵삼 그냥 정확하게 펄이 되고 싶은 거야. 에메랄드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3번째가
빵% 갔다가 3% 갔다가 3% 갔다가 빵%. 1번, 2번 애가 천만피 막 돌아가는데 세 번째 김기범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학교의 선배 이 사람이 빵삼 하는 거야. 매일마다 저를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 뭐냐면 제가 빵삼 하고 있었나 보죠. 답답해서 좀 답 좀 열심히 하라고. 빵삼 뭐냐고. 그래서 만들어진 별명이 빵삼이에요. 사실은요. 저학사장님이 답답하겠어요. 빵삼만 내가 답답하겠어요. 제가 더 답답해. 근데 아메 회사에서는 너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둬. 사업을 하지 마. 라는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 자격이 없어. 왜 이렇게 말도 못해? 왜 이렇게 전달도 못해? 1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외부적 제약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메 사업은 시작한 사람들이 망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위에 아메 사업을 하다 망했다는 사람들 있죠? 저도 가끔 들었어요. 아메 사업을 하다 망했대. 왜 망해? 뭘 망해? 뭐가 손해 봤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망할 수 있어요. 망한 사람들 아메 회사에서 스폰서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방법 없잖아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깜빵 들어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망해요. 가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다, 안 돼, 힘들어, 나 그만뒀어. 얼마 동안 해봤어? 얼마나 열심히 해봤어? 여러분, 제빵 기술 하나 익히는데도요, 2, 3년 걸려요. 빵 기술 익히는 데만도. 미용 기술 익히는데 몇 년씩 걸려요. 그리고 미용 기술 학원 다녀서 몇 년 익혔어. 빵 만드는 기술 익혔어. 곧바로 가게 열 수 있나요? 안 하죠. 못하죠. 남의 밑에 들어가서 또 시다발이라고 하죠. 몇 년을 해야 그나마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자격이 생겼다고 내 미용실을 열었어. 당장 뭐 됩니까? 아니 미용실 하나도 제빵 기술 하나도 수년씩 걸려도 안 되는 판인데 아메 얼마나 해봤냐 말.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서. 피아노 얼마나 치면 전 피아노도 못 쳐요. 우리 아들이 요즘 이제 직장 다니면서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아직 뭐 초보자수요. 아직 이거 취미생활 하는데 몇 년이 걸려. 몇 년이. 취미생활도. 근데 인생을 바꾼다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대체 얼마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봤느냐. 고시 공부 쉽습니까? 미국 유학을 쉽나요? 의사 몇 년 공부해요? 공부가 쉽던 시예요. 미국에 가서 정말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미국의 변호사, 의사들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꿈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변호사가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 제일 먼저 인원이 차는 곳이 어디죠? 의대잖아요. 저 시골에는 저 시골 동네는 의대 꽉 차고 그 뒤에 서울대 차기 시작해요. 의대가 가장 선망을 하지. 왜? 적어도 먹고 사는데 중산층 이상의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어렵게 의사가 변호사가 다음적 꿈이라니까요. 이런 질문 나죠? 한국에 30년 지났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시간에서 언제 성공을 해? 다 하더라. 아멘은 영원히 블루오션이에요. 영원히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 아메가 이제 30년 좀 넘었나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옛날 고리짝이죠. 선사시대에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메 사업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일찍 시작했죠. 30년 역사 속에 28년 아메 사업을 해왔으니. 근데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 시작을 했을 때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지에서 그걸 알았어? 너무 늦었어. 28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 인지 시작해? 다 돌았어. 끝난 거야. 유행으로 된 거야. 유행으로. 여러분, 아메가 한계가 왔다면 벌써 더 우리보다 오래된 미국, 일본의 한계가 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고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해요. 목숨을 걸고 오후제까지 가서 그들을 선교해요. 2000년 동안. 근데 전 인구의 10분의 1도 복음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만. 절대로 지구 그 70억 인구가 기독교화돼서 포화된다는 가정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생각도 하지 않을 의미 없는, 다시 말하면 한국의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암의 사가 될 거라는 가정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후원한다면 언제든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자들은 늘 변명을 하죠. 제가 처음에 아메사업을 시작할 때 아메사 같이 하자,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이웃한테 열심히 했어요. 아메사 같이 하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성공하는 거 보고 그때 시작할게. 야,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올 때 1,000만 원 받는 다음에 너 다이아몬드 되는 거 보고 할게. 제 속으로는 야, 네가 해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지. 근데 너도 안 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되겠어?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찾아갔죠. 야, 너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너 아메사 판다고 그랬지? 같이 하자.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야, 내 뒤에 다 하더라. 너무 늦었어. 그때 할 거야. 실패자들은요, 언제나 변명거리를 칩니다. 자기가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 나약한 이유, 실패한 이유를 늘 찾아대요. 아메 말고도 다른 다단계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메가 최고냐? 어떻게 니네 최고일 수 있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장성이에요. 매달, 평생, 증가, 상승되는 게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야만 그 네트워크가 확실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돼요. 근데 매달, 평생, 증가, 상승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안매사업은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이익이 보장돼요. 여러분, 30년 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아메가 우리 리더들에게 주는 보상 금액과 지금 리더들이 받는 보상 금액이 달라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종류도 많아졌고 액수도 많아졌어요. 왜냐면 30년 전의 매출액보다 지금 매출이 훨씬 크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규모가 클수록 우리에게 혜택은 더 많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구조는. 그래서 아메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 데이터를 봤어요. 다단계나 네트워크 다 합쳐가지고 2위에서 6위까지 전 세계 2위에서 6위까지 합쳐도 아메를 못 따라와요. 아메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아메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회사죠.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죠. 맨 처음에 제가 아메 답을 좀 알아보고 난데 제일 고민을 하다가 이 네 가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아메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다. 내 이성으로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합리적이다.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도덕적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 위배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 네 가지 대답을 얻었어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문제없다. 그래서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게 트리플 다음에 김기범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죠.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이 질문들 하나 읽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앞에 선 세대가 암을 잘못 접했던 그게 전달돼서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이 없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암가 나빠서가 아니고 잘못돼서가 아니고 선입견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 질문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질문. 해결책은 뭘까요? 암의 답은요.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킨 사업이 아니에요. 그들 이해를 못해서 암의 답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암의 답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없다면 여기 있지도 않아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또 구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정하는가 그 꿈을 이룰 수는 또가 된다. 꿈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누구에게나 있는 꿈 또는 잊혀졌던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꿈을 갖게 만들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미사업은요,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아미사업은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 누가 비누장사고, 누가 세제장사고, 누가 사람 끌어들이는 사업이라고.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자, 우리의 이런 일,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까요? 텔레비전에 그 유명한 강사들이 막 그거 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꿈을 가져라. 자신감 가져라. 우리가 많은 수많은 강사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꿈을 갖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당당해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위대한 그런 일이에요. 몇 가지 질문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질문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누구나 속에 누가 포함됐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아닙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나요? 제가 크루즈 여행을 갔었죠. 몇 년 전에. 중국에 잠깐 멈췄어요.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화로. 이유가 뭐냐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에머를드였어.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데 암에 답을해서 에메랄드가 됐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마도 단 한 명도 귀가 안 들리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전신마비가 있었어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쓴 저자가 있었어요. 이름 제가 손문과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에메랄드가 돼서 호주 여행을 왔어요. 이분이 이제 목 이하를 못 써. 전신이 못 써.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암의 직원이 2명이 붙어요. 그래서 같이 휠체어 밀면서 여행 곳곳에 같이 다녔어요. 이분이 스피치하는 거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전신마비니까 주로 방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낙이야. 근데 아멘을 알아들었어요. 아멘을 이해했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대요. 왜냐면 내 친구들이 내가 찾아가지 못하고 날 찾아오는데 아멘 얘기했다가 그 친구들이 다시는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 컸대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친구들 매일 찾아가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올 거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몇 달에 몇 년에 한 번씩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한테 아멘 얘기했다가 야, 너 왜 그런 거 아니? 나 다시 안 올래.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멘가 주는 희망과 꿈이 좋아서 오는 친구들한테 아멘을 얘기했대요. 그리고 에메랄드가 됐어. 그리고 아멘 여행이 왔어요. 이게 아멘. 이제 이런 감동 스토리 남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만들어 하실 차례예요. 20대 초반에 다이아몬드, 2000년에 다이아몬드. 정말 시간이 없어도 그 많은 스토리 다 얘기 못 하겠네요. 20 초반 딴 따라했어요. 음악을 안 드럼을 치는 딴 따라했어요. 그 사람 소원이 뭐냐면 음악만 하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음악만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더래요. 자기 선배들 보니까 싫어도 야간 업소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순수 음악을 하고 싶은데 돈벌이가 안 되니 야간 업소에 가서 주점에 가서 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에서 너무 괴리감 느꼈대요. 근데 암이 펄이 되면 300만 원을 매달 평생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 뿅 간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80세인데 에메랄드가 됐어요. 몇 년 전 얘기죠. 80세인데 여러분 80대보단 젊으시죠? 20대보단 많으시죠? 전임마비 아니죠? 농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못할 리가 어디 있어요? 초창기에 제가 어떤 분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다 판사 아닙니까?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왼손을 판사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찍찍찍찍. 글씨 예쁘지도 않아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메를 배우는 초보자들이지만 저렇게 건방질 수가 있어. 지가 뭔데? 그 사람은 펄이었어요. 그 강의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손이 없습니다. 손목이 없어요. 손목.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찾아다니는데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하니까 능력 떨어지니까 자꾸 잘리는 거야. 이 사람 소원이 있을 때요.
자기를 자르지 않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자르지 않는 회사. 암의 사업을 시작해서 펄이 돼서 이제 성공자가 돼서 강의하는 거 봤어. 암 진단을 받고도 다음날 성취한 분이 있어. 여러분, 이제 대답이 됐나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이제 대답이 됐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에메랄드가 됐어요.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실제 얘기예요. 전신마비가 에메랄드가 됐어요. 20대 초반이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80대가 에메랄드가 됐고요. 오늘 손이 없는 사람 장애인이 펄이 됐고요. 암 진단 받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성취할 차례. 또 질문해요. 좀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 사장님, 좀 더 일찍, 쉽고 빠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 있어요. 있어요. 배운 걸 2배 배우시면 돼요. 배운 걸 2배 하면 돼요. 그러면 2배로 더 빨리 해요. 옛날에 제가 펄이 됐을 때예요. 어떤 홈미팅을 하는데 육군 그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왔더라고요. 육군 중령으로. 사업자님이 다 들었어요. 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은 펄이잖아요. 선거했잖아요. 내가 실패하지 않고 좀 쉽게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질문 아닌데 마음대로 가지고 있겠죠. 미팅에 나가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나요? 우리 집은 너무 멀어요. 애들 때문에 못 나가요. 미팅에 안 나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미팅을 활용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모르죠. 김종규, 정성원, 김일도 이런 같은 사람, 이런 분들 6명 후원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아, 스폰서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스폰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단언합니다. 한국의 150만 명 ABO 중에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스폰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150만 ABO 중에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스폰서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공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성공 못해. 없어요. 그리고 스폰서는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스폰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좀 못난 스폰서일수록 더 철저히 이용하면요, 그 효과는 더 커져요. 저는 뭐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스폰서가 좀 못났잖아요. 더 이용하세요. 여러분 답이 2배, 3배 커질 거예요. 장담해요. 스폰서는 스폰서인데 또 말 안 듣는 파트너 어찌해야 되나? 내 파트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어떡하나? 사실은 이런 질문하는 당신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던 파트너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이 안 들었어. 근데 스폰서가 받아주고 포용한 거야.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다는 걸 배워야 돼요. 가끔은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말 안 듣는 파트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 아무리 속을 썩여도 저 파트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안 본인도 사라지더라. 파트너가 미팅에 나오지를 않아요. 파트너 미팅에 나와야 되는데 미팅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파트너 찾아가서 뎁스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안 나오는 파트너 찾아가서 그 뎁스를 찾아가세요. 스폰서는 보스가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니에요. 조력자예요. 응원단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멘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죠. 사장님, 저는 제 성공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내 의지로 믿으세요. 믿음은요, 타동이 아니고 자동이에요. 믿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믿는 거예요. 많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기범이 빵삼빵삼 할 때 뭐를 외치냐면 혼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숨 쉴 때마다 내 들쓴다 나좀 쉴 때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야만 돼,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야만 돼. 차에 타고 미팅 가면서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야만 돼, 김기만 할 수 있어. 어느 날은요, 올림픽대로 타고 차를 딱 쫙 오는데 밀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와 같이 평행으로 가게 된 경우가 있죠. 근데 차에서 전 뭐 하고 있습니까? 테이프 들면서 김기범 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두 커플이 저를 본 거예요. 차 안에서 웬 남자 혼자 소리를 지르고 막 둘이 손가락 치면서 웃고 지나가더라. 미친놈이네라고. 근데 그게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던 일이었어요. 왜 제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그렇게 외쳤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외친 거예요. 믿음은 자동이에요. 내가 믿는 거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성공이 안 믿어진다고요? 수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 의지로, 내 의지로 믿는 거지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 믿게 된 선택이에요. 나 다음날 될까 안 될까?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될까 안 될까? 한번 동전 던져볼까? 침 튀겨볼까? 부채도사한테 물어볼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난 다음 내가 될 거야. 이게 믿음이지. 다음에 될까? 내 팔자가 될까? 그래서 믿음은 덧입히기라고. 덧입히기. 믿음을 가졌어. 부족하죠? 믿음을 덧입히고 또 덧입히고 또 덧칠하고 또 덧입히고. 김기범이 한 번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시시때때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외쳤을까요? 믿음을 덧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경험은 정말 30년 전 경험이면 잊지를 못해요. 혼자 외치죠? 하면 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 된다니까! 할 수 있다! 쉽지 않다니까! 해야만 한다! 너 같은 게? 이 싸움이야, 계속. 계속 하는 거야. 하면 된다! 쉽지 않아. 할 수 있다! 너 같은 게 계속. 그래도 저는 계속 외쳤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정말입니다, 이거. 제 정말 경험이에요. 4개월쯤 지났어요. 4개월쯤 지났어요. 그때도 오늘도 여전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외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분명히 제가 하면 된다! 라고 외칠 때마다 요 귀신 같은 놈이 쑥 올라오면서 안 된다니까!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해야만 한다! 아무나 된거 아니라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4개월쯤 지났을 때 하면 된다! 안 올라와요. 그리고 믿어져요. 내 성공이 믿어져요. 제가 그때 뭐라고 앉았어요? 내가 믿어지네? 믿어지네? 안 믿어져야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이게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면 된다! 너는 될 거야. 내 속에 있는 내가 저에게 너는 될 거라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믿어지지? 안 믿어져야 되잖아. 믿음은 덧입히게요. 끊임없이 정말 내가 믿어질 때까지 덧입히고 덧입히고 또 덧입히고 덧칠하고 덧입히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때 제 피는 빵삼을 벗어나서 6%, 9% SBCB 치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믿음은 덧입히기지 수동이나 타동이 아니고 자동이에요. 내가 심는 거야. 가끔 사장님 저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지금 성공도 보다 주제 무슨 놈의 슬럼프야. 슬럼프일 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죽을 힘을 다해 모든 미팅을 찾아다니세요. 딴장 피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모든 미팅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맨 앞자리 찾아가. 실제로 어떤 다이아몬드까지 갔어요. 근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한동안 비지트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사라졌대요.
500명씩 모이던 사람들이 5명도 안 남았대요. 실제 그분이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아멘도 줄 없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분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미팅에 맨 앞자리 앉는다. 지금 수석다. 지금 수석다 합니다. 제가 암의 그 연령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경험들을 실제로 듣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여러분이 모든 미팅에 맨 앞자리에 가서 참석하세요. 슬럼프 날라가.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더 많은 얘기. 근데 결국은 여러분의 당당함이 여러분을 승리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께 흡수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당당한 자세로 당당한 빛을 해서 정말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저에게 얹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